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 하락을 했고 S&P 500은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1.4%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오늘 0.33%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테슬라는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보시며 엔비디아가 0.9% 하락을 했고 AMD는 1.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는 오늘 약보합 상태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나스닥 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2012년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연준의 가파른 긴축 공포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채 금리가 뛰면서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고용지표를 둘러싼 해석이 달랐던 점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개장 전 나온 올해 4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42만 8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40만 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실업률은 시장의 예상치인 3.5%보다 높은 3.6%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직전에 기록한 50년 만의 최저치 3.5%에 육박하는 사실상 완전 고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장밋빛은 아니라는 평가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탓에 임금이 계속 오르는 와중에도 노동시장 참여율은 오히려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탓인데요.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후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빅스텝을 공언하는 게 오히려 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7.4bp 상승을 하여 3.1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오늘 다시 1% 이상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12,550불이라는 지지선을 깨고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날은 장중 11,000불 때까지 지수가 내려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변동성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2% 중반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다시 이것을 말아 올리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1.4%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12,550불이라는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CPI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8.5%가 나왔죠.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하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치는 8에서 8.2%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시장의 예상치인 8에서 8.2%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와중에 초고유가는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WTI 가격은 2% 이상 오른 배럴당 110.6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의 주가는 이날 4% 이상 상승을 하여 주가는 65불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상승으로 인해 아래 보이시는 RSI는 65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옥시덴탈의 주가가 54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도 버핏은 옥시덴탈 주가를 54.42달러에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포인트가 옥시덴탈의 주가를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수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HP 역시 최근 워렌 버핏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HP 주식을 35달러 윗선에서 대량 매수를 했고 현재 주가는 37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P는 오늘 2% 이상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시는 RSI는 48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이렇게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은 그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흐름세를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HP의 주가가 35위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한 기업 중에 하나죠. 최근 버핏도 애플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애플의 주가를 대량 매수한 것으로 보여졌을 때 이러한 포인트들이 애플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의 개별 투자를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늘 0.06% 상승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3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듯 매출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에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벌금 5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가상화폐 채굴이 자사 GPU 판매에 미친 영향을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오늘 0.9%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37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역시 지지선이 206불 아래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서 현재는 186불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을 보시면 현재 35,000불대 윗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22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더아머는 오늘 26%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의 봉쇄로 인해 공급망 사태가 매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언더아머는 이번 회계연도 매출 증가율이 7%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지난 회계연도 매출 증가율은 무려 27%였습니다. 그리고 펠로톤 역시 오늘 7%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펠로톤은 최근 공급망 문제와 CEO 교체 외에도 팬데믹 이후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러한 중소형주들의 흐름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루미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루미나의 주당 순이익은 1.07달러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90센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더불어 드래프트킹즈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9%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면 오늘은 0.6%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39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파이 역시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411불까지 내려왔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현재 시장에서 개별 주식을 하시면서 수익을 얻으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어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31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